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 들수록 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 건강 아닙니까? 특히 자녀, 손주 걱정이 가장 크실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나는 유기농 먹고 나름대로 관리하니까 괜찮아. 집안 공기가 밖보다 더 오염됐다? 그건 좀 과장 아닌가? 맞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TV입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2세 박순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식품만 챙겨 드시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동네에서 건강교과서라고 불릴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두통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혈액 속의 중금속과 환경독소가 일반인보다 3배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건강관리 하셨는데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실내 공기가 실외보다 2~3배 더 오염된 가정이 전체의 7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왔던 집은 안전하다는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네요. 특히 요즘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심각해졌어요. 코로나19 이후 실내 거주 시간이 하루 평균 20시간으로 늘었거든요. 박순례 할머니 댁에서 확인된 독소의 원인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15년 쓴 테플론 코팅 프라이팬에서 PFOA라는 발암물질이 나왔고 30년 된 고무도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거실의 PVC 바닥재는 프탈레이트를 계속 방출했고 침실 합판 가구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거 다 우리 집에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대구에 사는 68세 이명자 어르신 사례예요. 몇 년간 같은 스테인리스 냄비로 국을 끓여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검사해보니 냄비 바닥에 생긴 미세한 스크래치에서 니켈과 크롬이 음식에 녹아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먹는 니켈량이 안전기준의 4배였습니다. 냄비 하나가 이렇게 위험할 줄이야. 부산 연제군 김영순 할머니 74세는 몇 년간 같은 플라스틱 밑반찬 통을 쓰셨어요. 검사 결과 혈액에서 비스페놀 A 농도가 기준치의 8배가 나왔습니다.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의 원인이었던 거죠.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까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1년간 쓸 경우 몸에 쌓이는 독성 물질은 1번 담배 10개 피우는 것과 같음, 2번 자동차 매연 1시간 마시는 것과 같음, 3번 페인트 칠한 방에서 하루 자는 것과 같음. 정답은 3번 페인트 칠한 방에서 하루 자는 것과 같습니다. 와, 프라이팬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70kg 성인이 벗겨진 프라이팬으로 요리할 때 하루 섭취하는 PFOA는 0.3 마이크로그램인데 이게 1년 누적되면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에요. 박순례 할머니는 이후 전문가가 알려준 3단계 해독법을 실천하셨습니다. 1단계 독소 차단. 플라스틱 용기는 모두 유리나 스테인리스로 교체. 프라이팬은 세라믹 코팅으로 바꿈. 가습기에는 증류수만 사용. 2단계 자연 해독 음료. 마늘물, 녹차, 미역국을 일정하게 섭취. 3단계 실내 정화. 대나무숲 10개를 거실 곳곳에 배치. 스파티필름과 산세베리아 화분 3개씩 놓음. 2주 만에 두통이 없어지고 한 달 후 혈액 검사에서 중금속 수치가 40%나 떨어졌어요. 이건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에 사는 45, 최명 씨는 어머니 집을 방문할 때마다 아이가 재채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 집 30년 된 카펫에서 진드기와 화학물질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 아토피가 할머니 집 방문 후 항상 악화됐던 이유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 환경을 바꾸는 게 손주 세대 건강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연구에 따르면 실내 독소 노출을 줄인 가정의 아이들은 알레르기 발생률이 60%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프라이팬은 2년마다 교체, 코팅 상태 관계없이,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 번호 367 절대 금지, 스테인리스 냄비는 구입 후 식춘물로 30분 끓여서 독소 제거, 하루 3번 각 10분씩 환기 필수, 가습기는 매일 청소, 일주일마다 식초로 소독, 새 가구는 1개월간 메이크아웃, 창문 열고 실내 온도 높이기. 특히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해요. 밀폐된 공간에서 독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 후기를 보면은 울산 박정순 할머니 69세는 해독 음료 마신 지 3주 만에 만성 피로가 사라졌어요. 병원에서도 놀라더라고요. 광주 김철수 할아버지 71세는 손자가 우리 집에 와도 이제 기침 안 해요. 공기청정기보다 식물이 더 효과적이네요. 개전 이순옥 할머니는 6개월 실천 후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몸 전체가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독 음료는 언제까지 마셔야 하나요? 최소 6주, 가능하면 3개월간 꾸준히. 몸에 축적된 독소가 빠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비용이 많이 들까요? 마늘, 녹차, 미역은 한 달에 2만 원 정도. 병원비보다 훨씬 저렴하죠? 기존 가구를 다 바꿔야 하나요? 아니요. 독소 방출 줄이는 방법부터 시작하세요. 숯과 식물 활용이 경제적이에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환경의학과 김현우 교수님 말씀입니다. 독소를 100% 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상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의 해독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해독 기능이 떨어지므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실내 독소 노출을 줄인 그룹이 인지기능 저하를 30% 놓쳤다고 해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5년 넘은 프라이팬 코팅 상태는, 두 번째, 플라스틱 용기 밑면 번호 확인했나요? 세 번째, 가습기 물 언제 마지막으로 갈았나요? 네 번째, 새 옷이나 침구 첫 세탁했나요? 다섯 번째, 실내 환기 하루 몇 번 하시나요? 그리고 꼭 실천해 보세요. 해독 음료 재료 장보기, 숯과 공기정화 식물 구입, 오래된 주방용품 정리, 가족들과 정보 공유하기. 오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집안이 밖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 둘째, 일상용품의 교체주기 지키기. 셋째, 자연해독법과 실내 정화 병행하기. 결국 집이 곧 건강이에요. 박수녀 할머니처럼 작은 실천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의 작은 결심이 내일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꼭 자녀분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실천 후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겨울철 실내 건조 독소 관리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